여러분, 30년을 함께한 친구를 끊어본 적 있으십니까? 싸운 것도 아닙니다. 배신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자꾸 작아진다는 것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감각이 한 번이 아니라 30년 동안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예순을 앞둔 59살 태성은 그날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무엇을 남기는가? 추억은 있었습니다. 함께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는 마음이 드느냐 물었을 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나쁜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았던 사람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끊어야 했던, 아니 끊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달아 없어질 것 같았던 그 감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9세의 30년 지기와 연락을 끊은 남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태성과 현식이 처음 만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같은 과 신입생으로 입학해서 오리엔테이션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식은 말이 많고 활달한 사람이었고 태성은 조용하고 생각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 반대되는 성격이 오히려 잘 맞았습니다. 태성이 말하기 어려운 것을 현식이 먼저 꺼내주었고 현식이 앞만 보고 달려갈 때 태성이 옆에서 균형을 잡아주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서로 다른 회사에 들어간 뒤에도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났습니다.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현식이 먼저 결혼했고 태성이 1년 뒤에 했는데 서로가 서로의 결혼식에서 주례 다음으로 긴 축사를 했습니다. 태성이 결혼식에서 현식을 소개하며 이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 모른다고 했고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20대와 30대를 함께 통과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어려운 시절을 알았고 기쁜 날도 알았으며 흔들리던 날도 알았습니다. 그것이 30년 우정의 무게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4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태성은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감각을 무시했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예민한 것이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감각은 무시할수록 더 선명해졌고 50대에 접어들면서는 현식을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진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태성이 처음으로 현식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55살 때였습니다. 현식과 오랜만에 저녁을 먹는 자리였는데 그날 대화의 흐름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현식이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1시간 넘게 했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 자신이 얼마나 잘 판단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결정을 칭찬했다는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태성은 듣다가 자신의 근황을 말할 틈이 없었고 저녁이 끝날 때까지 현식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태성은 오늘 대화에서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자신이 뭔가를 말하려 했을 때 현식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가져가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식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예전에는 그것이 탁 트인 성격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리 느껴졌습니다. 대화가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것, 그 방향이 항상 현식 쪽이라는 것이. 윤희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윤희가 말했습니다.
당신 현식 씨랑 오래 그랬잖아요. 예전부터 그런 편이지 않았어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내 이야기도 했어. 요즘엔 그게 없어. 윤희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서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달라진 건지 원래 그런데 내가 몰랐던 건지 그게 헷갈려. 그 헷갈림이 이후 몇 년 동안 태성을 따라다니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태성은 현식과 만날 때마다 조금씩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보려고 한 것이 아니었지만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계속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현식은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 속에서 주변 사람들은 늘 현식의 조언을 구하거나 현식의 결정에 감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태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면 현식이 잠깐 듣다가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대로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연결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것이 공감인지 가로채기인지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어느 날은 태성이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현식에게 했습니다. 현식이 들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그 상황을 좀 더 강하게 밀었어야 했어.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태성은 그 말을 들으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또 어떤 날은 태성이 소소한 기쁜 일을 이야기했는데 현식이 그 정도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 뒤에 현식은 자신의 더 큰 성과 이야기를 이어갔고 태성의 기쁨은 순식간에 작아졌습니다. 현식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태성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감각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태성이 윤희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윤희가 말했습니다. 당신 그분이랑 만나고 오면 항상 기운이 없더라고요. 제가 느꼈는데 말을 안 했어요. 태성이 그게 보였어라고 물었고 윤희가 말했습니다. 오래 봤으니까요. 당신은 좋은 사람 만나고 오면 얼굴이 달라요. 현식 씨 만나고 오면 뭔가 눌린 것 같은 얼굴이더라고요. 태성은 그 말을 들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느끼던 것을 옆에서 오래 보아온 사람이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이상하게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태성이 현식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58살이 되던 해가을, 태성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왔고 현식도 왔습니다. 현식이 빈소에서 태성을 안아주며 많이 힘들겠다고 했고 태성은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흘 뒤에 현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성은 어머니 생각에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현식이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땄다는 이야기,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앞으로의 계획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태성은 그 전화를 받으며 어머니 기일이 사흘 전이라는 것을 현식이 기억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식이 통화 중에 한 번도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태성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조용히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 대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늘만이 아니라 오래 그래왔다는 것. 30년의 우정을 돌아보았을 때 현식이 태성의 삶에 관심을 가진 순간보다 태성이 현식의 삶에 관심을 가진 순간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 처음으로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성이 윤희에게 전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식이 어머니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 대신 사업 이야기만 했다는 것. 윤희는 태성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많이 상처받았겠어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상처라기보다는 그냥 알게 됐어.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사람인지를. 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게 됐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 몸은 와도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윤희가 차를 한 잔 더 따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친구를 어떻게 할 건지는 당신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태성이 물어봐라고 했고 윤희가 말했습니다. 지금 현식 씨가 연락 온다고 하면 반갑겠어요. 태성이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윤희가 말했습니다. 모르겠다는 게 반갑지 않다는 거잖아요. 30년 친구인데. 태성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반가운 사람에게는 모르겠다는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잠자리에 들면서 30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았습니다. 자신이 현식을 위해 한 것들, 현식이 자신을 위해 한 것들, 그것이 균형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억을 따라가다 보니 자신이 현식을 향해 투자해온 에너지가 반대 방향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친구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균형이 30년 동안 한 방향이었다는 것, 그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태성은 그 일 이후로 자신의 인간관계 전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식만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유지해온 관계들 전체를, 직장 동료들, 오래된 지인들, 가끔 연락하는 사람들, 그 관계들 안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관계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태성이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아왔다는 것. 오래된 인연이니까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 먼저 연락을 끊으면 나쁜 사람이 된다는 두려움.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보다 내가 좋은 친구인지를 더 신경 쓰는 태도. 이것들이 합쳐져서 30년 동안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만 흘렀고 그 흐름이 지금 태성을 피로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어느 날 태성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뭔가 정리하는 것 같아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정리라기보다는 생각 중이야. 윤희가 말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랑 그냥 오래된 관계가 다르다는 걸 구분하는 생각.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소중한 건 아니더라고. 윤희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오래됐다는 건 조건이지 이유가 아니잖아요. 태성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태성이 현식을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현식이 연락을 해서 오랜만에 저녁이나 먹자고 했고 태성은 나갔습니다. 그 만남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는 가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번 더 만나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녁 자리에서 현식은 요즘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프로젝트 이야기,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견을 구한다는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태성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차를 마셨습니다. 밥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태성이 말했습니다. 현식아, 나 요즘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 현식이 그래. 많이 힘들지라고 했다가 잠깐 뒤에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태성은 그 전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식은 그냥 자신이 하던 대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헤어지면서 현식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태성이 그래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성은 그 저녁을 생각했습니다. 2시간 동안 나눈 대화에서 태성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있었는지, 어머니 이야기가 한 문장으로 지나가고 나머지는 현식의 이야기였습니다. 현식이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의 관심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 그것이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윤희에게 저녁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희가 들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연락 안 할 것 같아. 윤희가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억지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정말 안 하고 싶어? 만나면 뭔가를 해줘야 하는 사람이 됐어. 나한테는. 그게 싫어. 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요. 태성이 그래도 되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윤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30년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들은 다음 날 태성은 현식의 연락처를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차단이라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식에게서 연락이 오면 받겠지만 자신이 먼저 연락하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대단한 선언이 필요한 것도 결별의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연락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관계가 마무리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이상하게 어색했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현식에게 연락할 것들이 생각날 때가 있었습니다. 좋은 식당을 발견했을 때 예전 같으면 현식에게 문자를 보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내지 않았고 보내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 아무 일 없음이 처음에는 허전했다가 나중에는 가벼웠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현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요즘 왜 연락이 없어? 바빠? 태성은 그 문자를 받고 한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냥 바빴다고 넘기는 것이 맞는 건지, 결국 이렇게 답했습니다. 요즘 좀 쉬고 싶어서. 잘 지내. 현식에게서 그래. 나중에 바라는 답이 왔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윤희가 그 문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잘 대답했어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해. 윤희가 말했습니다. 당신 쉬고 싶다는 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 관계에서 쉬고 싶은 거니까. 태성이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솔직한 말을 가장 짧게 한 것이었습니다. 쉬고 싶다는 것이 사실이었고 그 쉼의 대상이 현식이라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현식에게서 2번 더 연락이 왔습니다. 한 번은 지인 모임 참석 여부를 묻는 것이었고 한 번은 연말 인사였습니다. 태성은 2번 다 짧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현식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사람 사이에 특별한 사건이 없었고 감정적인 충돌도 없었습니다. 그냥 연락의 빈도가 줄어들다가 멈추었습니다. 그것이 30년 우정이 마무리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완전했습니다. 현식과의 연락이 끊긴 뒤 태성은 그 빈자리가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던 사람이 없어졌으니 그만큼의 시간이 생겼고 그 시간이 처음에는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오래전 연락이 뜸해졌던 대학 동기 민상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민상은 조용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이 각자 바쁘게 살면서 멀어진 것이지 사이가 나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밥을 먹으면서 태성은 오랜만에 대화가 양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상이 태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라고 물었고 태성이 대답하면 민상이 그 대답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방식이 대화답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너무 오랫동안 없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민상이 만났어. 오래간만에 대화다운 대화를 했어. 윤희가 말했습니다. 민상 씨는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자꾸 현식이랑 만나다 보니까 이쪽은 연락을 안 했어. 그게 이상한 것 같아. 윤희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에너지가 한정돼 있으니까요. 한쪽에 쓰면 다른 쪽에 못 쓰는 거잖아요. 태성은 그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진시키는 관계를 이어가는 동안 채워주는 관계에 쓸 에너지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현식과의 연락이 끊기고 반년이 지났을 때 태성은 자신의 인간관계가 조용히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오래된 순서로 관계의 우선순위가 정해졌다면 지금은 다른 기준이 생겼습니다. 만나고 나서 기운이 차는 사람인지 빠지는 사람인지, 대화가 양방향인지 일방향인지, 그리고 내가 힘든 날에 연락하고 싶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 세 가지가 태성이 관계를 보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태성 주변에 진짜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던 사람들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정작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소홀했던 것이었습니다. 태성은 민상 외에도 예전에 가깝게 지냈다가 멀어진 사람 2명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반겼고 밥을 먹었으며 그 자리에서 나눈 대화가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윤희가 그 변화를 보면서 어느 날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사람 만나고 와서 얼굴이 달라요. 태성이 어떻게 달라라고 물었습니다. 윤희가 말했습니다. 밝아요. 전에 어떤 분 만나고 오면 눌린 것 같다고 했잖아요. 요즘은 그게 없어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그런가 봐. 윤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좋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당신 주변에. 태성이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못 봤던 거지. 태성의 아들 준서가 주말에 집에 왔을 때 태성이 현식 이야기를 처음으로 아들에게 꺼냈습니다. 준서는 32살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일이 많은 나이였습니다. 태성이 현식 이야기를 하면서 왜 연락을 끊었는지를 설명했을 때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기준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태성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었고 준서가 말했습니다.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는 친구요. 근데 오래 알아서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오래됐다는 게 이유가 돼서는 안 돼. 오래됐다고 좋은 관계인 건 아니야. 나도 그걸 늦게 알았어.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근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태성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하지. 근데 미안하다고 해서 계속 해야 하는 건 아니야. 내가 그 사람한테 미안한 만큼 나한테도 미안하지 않게 살아야 하니까. 준서가 그 말을 오래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태성은 그 표정을 보면서 자신이 50대 후반에 배운 것을 아들은 30대 초반에 알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희가 그 대화를 부엌에서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태성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준서한테 좋은 말 해줬어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내가 겪고 나서야 아는 건데 쟤는 먼저 알면 좋겠어. 윤희가 말했습니다. 그게 부모잖아요. 먼저 겪은 거 전해주는 거요. 가끔 현식 생각이 났습니다. 나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때 함께 밤새 공부하던 일,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같이 불안해하던 일, 서로의 결혼식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일. 그 기억들은 여전히 태성 안에 있었고 그것들이 나쁜 기억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식과 함께한 30년 중에 좋은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시간이 지금 연락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태성이 그 생각을 윤희에게 이야기한 것은 어느 저녁 산책길에서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다가 태성이 말했습니다. 현식이 생각이 가끔 나. 윤희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나쁘게 헤어진 게 아니니까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나쁜 감정은 없어. 근데 보고 싶지는 않아. 그게 이상한 건지. 윤희가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좋은 기억은 있는데 지금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것. 그게 관계가 끝난다는 거 아닐까요? 태성이 잠깐 걷다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홀가분하네. 윤희가 태성의 옆에서 말했습니다. 당신 그 결정 잘한 것 같아요. 태성이 왜 그렇게 생각해라고 물었고 윤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요즘 더 편안해 보이거든요. 그게 답 아닐까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윤희 씨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맞는 것 같아. 두 사람이 나란히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었습니다. 가을 저녁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이 산책로의 나뭇잎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태성은 59세가 되면서 인간관계에 대해 이전과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관계의 수가 중요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고 연락처가 많을수록 든든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50대 후반에 와서 보니 관계의 수보다 관계의 질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아도 정작 힘든 날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관계들이 실제로 자신에게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태성이 정리한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만나고 나서 채워지는 사람과 소진되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소진되는 관계에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 그것이 차갑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차갑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소진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이 오히려 아무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50대 후반에야 알았습니다. 윤희에게 그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윤희가 말했습니다. 당신 예전에 저한테도 그런 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챙기느라 저한테는 정작 신경을 못 쓰는 날들이 있었어요. 태성이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내가 그랬어? 윤희가 말했습니다. 말 안 했지요. 근데 요즘은 달라요. 당신이 주변을 정리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태성은 그 말을 들으며 관계를 정리한 것의 의미가 자신이 생각하던 것보다 더 넓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쁜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현식과 연락을 끊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현식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고 태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니던 동창 모임에서 현식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태성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미운 감정도 없었고 그리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른 방향으로 걸어간 두 사람의 이야기가 조용히 마무리된 것이었습니다.
태성은 지금 민상과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예전 직장 동료 중 지금도 연락하는 2명과 가끔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윤희와 산책을 나가거나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관계의 수는 줄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훨씬 충만해졌습니다. 만나고 나서 기운이 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늘었고 그 시간들이 쌓여서 태성의 일상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윤희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보기 좋아요. 태성이 뭐가라고 물었고 윤희가 말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워 보여요. 예전엔 만나야 하니까 만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 같거든요. 태성이 그 말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윤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한 거잖아요. 잘한 거예요. 태성은 대답 대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성은 가끔 이 질문을 받습니다. 30년 친구를 끊어도 되느냐고. 그 질문에 태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끊는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연락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지 30년의 시간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함께 보낸 시간과 기억은 그대로 있고 그것이 나쁜 것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자신에게 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뿐이라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나쁜 사람을 끊는 것보다 좋은 사람인데 나를 소진시키는 사람을 끊는 것이 더 어렵다고. 나쁜 사람은 끊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인데 함께 있으면 내가 작아지는 경우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훨씬 복잡합니다. 상대를 탓할 수 없고 오랜 시간을 탓할 수도 없으며 오직 지금 이 관계가 자신에게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 정직함이 59세가 되어서야 가능해졌습니다. 해숙이 한 말이 태성에게 오래 남아 있습니다. 오래됐다는 건 조건이지 이유가 아니라는 말. 그 말이 관계를 보는 태성의 눈을 바꾸었습니다. 오래된 것이 소중한 것은 맞지만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를 채워주는 관계여야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채움이 없는 관계는 오래됐다는 이유로 억지로 이어가는 것보다 조용히 내려놓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솔직한 일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